안녕하세요. 아이가 손가락을 빨거나 젖병을 오래 사용하는 습관, 그냥 귀엽다고 넘기고 계신가요? 그런데 이 작은 습관이 아이의 치아와 얼굴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설마 손가락 하나로 치아가 틀어진다고? 젖병 좀 더 물린다고 무슨 일이 생길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습관이 지속되면 앞니가 벌어지고 윗턱과 아래턱의 성장이 어긋나면서 치과 치료가 필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손가락 빨기와 젖병 사용이 아이에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리고 이 습관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없앨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부모님이라면 꼭 끝까지 봐주세요. 저는 상도 행복한 아이치과 이현정 대표원장입니다. 손가락 빨기와 젖병 사용은 주로 아이가 불안하거나 피곤할 때 심리적 안정을 얻기 위해 하는 행동입니다. 특히 잠들기 전이나 혼자 있을 때 이런 습관이 두드러지죠. 사실 생후 3세까지는 이러한 습관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위안을 찾는 과정이니까요. 그런데 만 4세 이후에도 이런 습관이 계속된다면 치아와 구강 구조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손가락을 빠는 동안 앞니가 지속적으로 앞으로 밀려서 돌출이 되거나 치아 사이가 벌어지는 개방교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방교합이 생기면 위아래 앞니가 잘 맞물리지 않아서 음식을 씹지 못하게 되고 발음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특히 사나 자 발음이 새는 경향이 많아지고요. 이런 발음 문제가 지속되면 언어 발달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손가락 빨기나 젖병 사용은 입 천장과 얼굴형의 변화에도 연관이 있습니다. 손가락이나 젖병이 입안에 자리 잡으면 혀가 아래로 눌리고요. 뺨 근육이 안쪽으로 압력을 가하면서 입 천장이 높고 좁아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코로 숨을 쉬는 것이 불편해지고 입으로 호흡하는 구호흡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밤에 잘 때 입을 벌리고 숨을 쉬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성장 호르몬 분비에도 영향을 줘서 키 성장까지 방해할 수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치아와 입뿐만 아니라 턱 관절과 전신의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턱 관절에 불균형한 압력이 가해져서 턱에서 딱 소리가 나거나 아침에 턱이 뻐근한 증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얼굴형에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특히 구호흡과 함께 진행되면 아데노이드형 얼굴이라고 불리는 긴 얼굴형과 무턱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제가 치과 의사이기 전에 한 아이의 부모로서 아이들의 올바른 치아 상태,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발음의 문제나 턱관절, 전신 건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문제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부모님들은 크면 자연스럽게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다가 치열이나 얼굴형이 변형이 된 뒤에나 걱정이 되어서 내원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는 예방과 조기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 이런 습관은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요? 먼저 아이와 금지라는 표현보다는 다른 방법을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잠들기 전 손가락을 빠는 습관이 있다면 아이가 좋아하는 인형이나 블랭킷을 대신 주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루에 특정 시간만 손가락을 빠는 약속을 정하고 점차 시간을 줄이는 방식도 효과적입니다. 만약 습관이 잘 고쳐지지 않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치과에서는 혀와 입 주변 근육을 바로 잡는 근기능 훈련이나 프리홀소 같은 교정 장치를 활용해서 자연스럽게 혀를 입천장에 올리고 코로 호흡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권장하고 있어요. 이런 장치는 아이가 잘 때나 집에서 편하게 착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병원을 통해 꼭 문의해 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이의 구강 건강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상도 행복한 아이치과 이현정 대표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